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제목부터가 아주 강렬해요. 무법천지 국제 깡패. 바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글인데요. 미국이 스스로 만든 국제 질서를 어떻게 스스로 허물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글의 관점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만들어온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걸 스스로 제약이라고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수호자가 아니라요? 그렇죠. 이 글은 그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하나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뭐랄까 노골적인 군사 행동이고요. 다른 하나는 수십 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겠다고 한 아주 조용한 움직임이에요. 그럼 그 노골적인 사례, 베네수엘라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글을 보면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그냥 납치했다고까지 표현하던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그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현실이 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어요. 예전에 뉴욕타임즈랑 대담을 한 게 있는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나를 멈출 수 있는 건 내 도덕성과 내 생각뿐이다. 와, 그러면서 국제법은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해요. 이 글은 그 발언이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 발언 자체도 충격적인데 그게 베네수엘라 침공의 명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핵심 논거죠. 처음에는 미국이 마두로를 마약 카르텔의 우두머리라고 비난하면서 침공을 정당화했어요. 아, 명분을 그렇게 잡았군요. 네, 그런데 막상 재판이 시작되니까 미 법무부가 그 주장을 슬그머니 철회했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럼 뭐라고 바꿨나요? 그냥 부패 문화를 유지, 보호한 인물 정도로 톤을 확 낮췄다고 지적해요. 이건 뭐 애초에 침공 명분이 얼마나 빈약했는지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는 거죠. 국제법은 필요 없고 내 판단이 곧 법이라는 그 힘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사건으로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베네수엘라 사례가 아주 직접적인 예시였다면 아까 말씀하신 국제기구 탈퇴는 성격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무려 66개에 달하는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건 뭐랄까? 베네수엘라 침공이 규칙 하나를 어긴 거라면 이건 그냥 경기장을 떠나버리겠다는 선언 같은 거거든요. 아예 판을 깨겠다는 거군요. 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두고 소유권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면서 학병 야욕을 드러낸 거나 나토 동맹국들한테 미국이 핵심이 아니면 나토는 쓸모없다고 말한 것도 다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는 거죠. 미국이 만든 시스템이라도 이제 자기 이익이 안 맞으면 언제든 버릴 수 있다는 신호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글을 읽다 보니까 이 문제가 단순히 국제관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 미국 안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하던데요. 네,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섬뜩한 지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면 폭동진압법을 발동해서 미군을 미국 내에 투입할 수 있다고 한 말을 언급하거든요. 폭동진압법이요?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쓰는 법 아닌가요? 다른 나라를 침공했던 전례를 보면 과연 국내법의 제약이라고 해서 그걸 못 넘어설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무서운 지적이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이 말하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그냥 예측 불가능한 수준을 넘어서서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지켜온 국제 시스템 자체를 이제 적으로, 족쇄로 보기 시작했다는 근본적인 변화를 지적하는 거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이 글이 마지막에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한 강대국이 심지어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나라가 이제 그 규칙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 과연 앞으로 국제사회의 안정 그리고 법의 지배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